또 녹화하는 걸 또 깜빡했네요. 예. 네, 오늘 무슨 토픽을 하시나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길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둘게요. 제가 녹화하는 걸 깜빡해서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지금 이 방송은 아프리카 TV 외에 이 아프리카 TV 정규 시간이 끝나면 바로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게끔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뤄야 될 이야기는 좀 많지 않고요. 예전처럼 많지 않고 성주 시민 삭발 이야기, 그 다음에 박 대통령 강복절 담화, 그 다음에 기초의회 돈 선거 이 이야기를 주제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J들 사건 사고로 인해서 방송 심의를 강화하겠다라는 기사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날씨가 이제 오늘 이제 광복절 넘어가니까 조금 풀린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좀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하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되겠다. 저 혼자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니까 제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고 아프리카 TV만의 또 매력이 있잖아요. 서로 시청자 간에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끌고 가는 그런 매력이 있고 그러면서 저도 이것들에 관해서 좀 기사화할 수 있는 것들도 만들어 보고 좀 그러고 싶다. 그래서 방법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덕구조아님은 아이디를 바꾸신 건가요? 예전에 오셨던 것 같은데 아이디는 그니까 리놈 1839라는 것을 제가 본 것 같은데 그쵸. 그니까 1839라는 것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 덕구조아라는 아이디는 또 생소해서 숫자로만 이제 빨리빨리 외우니까 근데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아, 어, 네, 야나가라님 반갑습니다. 아저씨지, 아저씨, 아저씨는 뭐야? 아저씨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자, 아이고 오늘은 카메라가 안 튀야. 그렇게 귀여우시네. 아저씨, 아저씨. 이런 발음도 좋아.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 아이고 갑자기 화면도 어두. 만년필 하나찌, 하나찌, 찌. 만년필 하나찌. 제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말이 굉장히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도대체 너 랩하냐? 이렇게 또 태클을 걸어주시길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성격이 좀 모난 구석이 있어서 말이 좀 빠릅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흥분하면 또 이렇게 말이 쫙 나가니까 뭐 그래도 관심 가져주시고 꾸준히 들어와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저씨 힘내겠습니다. 아저씨 힘내세요라는 야나가라님의 말씀 있었고요. 직장 구하고 싶으면 1588에 문자주세요. 묻지도 따지지 말고 1588 언프리티 언프리티 어, 대, 그렇습니다. 9시에 이렇게 게스트가 많이 들어와 보는 건 또 오랜만에 일인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정말 사람이 없어서 혼자 랩하다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더 지치는 것 같아요. 아저씨 잘생겼어요. 욕하시는 거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재밌게 방송하고 싶고요. 우리가 또 다뤄야 되는 것만 또 다루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세상 사는 게 또 항상 시사로만. 아이고 오늘 계속 카메라가 안 튀야. 카메라가 안 튀어. 그러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또 이런저런 이야기, 또 사람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요즘 자꾸 아프리카 TV에 딴지 거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저 같은 경우 영향력 있는 BJ는 아니니까 모르쇠 하면 되는데 문제는 아프리카 TV에 딴지를 가면 그 타격을 시사 방송 하시는 분들한테 그 타격이 고도입니다. 바로바로 와요. 얼마 전에 이제 연락 주신 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야, 누가 또 벚거 방송했다며, 누가 뭐 자살 생중계를 했다며, 뭐 망언을 했다며, 뭐 일본 BJ한테 망언을 했다며,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저희들은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예능 방송을 하지 않고 이제 먹방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돌아다니면서 게스트를 초대해서 하는 방송보다는 시사 중심의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약간 진보적인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태클들이 바로바로 들어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 그쵸, 그쵸, 그쵸. 어떤 딴지들이 계속 들어오죠.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진보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그 말 자체가 막혀버리는 경우도 생긴다. 자, 아프리카가 다음 이제 그것이나 아니면 이제 또 여러 가지 지금 인터넷 방송들 있잖아요. 인터넷 방송들과 이제 비교해봤을 때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진입장벽이 낮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찌 되면 검증되지 않으신 이제 BJ들이 와서 이제 이야기를 깔고 하고, 그것이 이제 논란이 돼서 아프리카 BJ들 전체가 마치 그런 것처럼 매도되기가 좀 쉬워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다. 조금 조심을 해야 겠다. 그리고 이것들이 다른 BJ 그 하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아프리카 TV가 유튜브와 마찬가지로 진보 언론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보 언론에. 그러니까 우리가 공중파, 그다음에 케이블, 그다음에 종편이라고 아우르는 방송에서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뉴스라는 것은 항상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항상 팩트를 이야기하는 건 맞는데 그 팩트를 이야기할 때 특정 집단의 편중해서 이야기하는 게 많고,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라는 전제를 깔면서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들을 집중 부과한 거. 예를 들어서 성폭격 사건, 또 최근에 그 불거졌던 그 여자친구 시멘트 살인 사건 있었죠. 그거 이미 공판이 넘어간 사건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논란이 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이미 재판에서 이제 다뤄지고 있는 사건인데 지금 다시 불러들여서 강조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자꾸 국민들의 눈을 다른 곳으로 호도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거지거든요. 그렇죠. 그런 방송하는 사람이나 그런 기사 내는 방송이나 그 일종의 관심 종자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폄하할 수는 없는 거고, 문제는 그것을 이제 공유해서 모든 이제 진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특히 아프리카 TV를 이용해서 진보 말을 하시는 분들, 좀 이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까지 다 싸잡아서 매도를 해버리니까. 특히 아프리카 TV에서 이제 그 좀 베스트 BJ라고 하시는 분, 베스트 BJ라고 이제 올라갔고 파트너 BJ로 올라가신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던 모양이에요. 아마도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일본 BJ를 이제 초청을 해서 이제 게스트 방송을 하시는데, 뭐 어떤 맥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지를 모르는데, 뭐 이렇게 논쟁을 하던 와중에 온자폭탄을 쏴버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8월 초쯤에 그런 식의 방송을 했는데, 뭐 네티즌들이 이것을 반발하고 사과 방송을 하라고 했는데 방송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프리카 TV 전체 BJ들을 또 싸잡아서 또 이야기하는 식으로 논리를 또 끌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누가 이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게 진짜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이제 그분의 이제 사후 이제 이야기가 지금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냥 쇼로서 그냥 그걸 보여줬는지 모르겠는데 약을 먹고 뭐 진짜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좀 심각하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이 이제 방송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방송 제목을 쉽게 말하면 섹스 드립을 함으로써 이제 방송을 해서 선정성의 논란, 그리고 뭐 아프리카 쪽에서는 이제 그것을 초등학생들 방송을 못하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오명들이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은 이제 긍정적인, 그러니까 방송에서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분들까지 이제 피해를 당한다. 그러니까 저는 스스로가 방송 내에서도 이제 자정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단순히 개인 방송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명이 보든 열 명이 보든 천 명이 보든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일종의 방송 메커니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KBS 보도가 잘못되면 KBS 전체를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MBC가 잘못됐으면 MBC 전체가 잘못됐다 이야기하고, 채널 A에서 이제
방송 잘못하면 너 채널 A 잘못됐다. 특히 이번에 TV조선의 박종진 아나운서가 우리 황상민 그 교수한테 했던 발언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TV조선을 매도하고 있잖아요. TV조선은 이제 다른 이야기로도 매도가 많이 당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특정 일부 몇 명이 잘못한 것이 전체 방송국에 많은 사람들,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주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정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니은, 이응, 미음은 야나가라니 무슨 말인가요? 니은, 이응, 미음은? 아, 또 말이 빨라졌어. 이러면 이제 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 젊은 사람들은 빨리빨리 듣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말이 빠르니까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렇게 따지시거든요, 또. 네가 하고 싶은 말이. 아, 야나가르님 니음, 이응, 미음이 뭐냐 물어보니까 나가셨어. 아, 이러면 그래도 뭐 좋습니다. 저는 좀 많은 분들이 와서 청년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올림픽 특수였나봐. 또 8월 15일 또 광복절이다 보니까 자막 방송 하면서 이제 제가 했던 말들을 탁탁탁 치면서 뭐 그것도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아, 요즘 또 올림픽. 저는 그런데 이번에 올림픽이 약간 런던 올림픽과는 약간 분위기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게 막 시끌벅적하고 막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유명 연예인이 그렇죠. 왜 올림픽이라고 했나요? 축구였나요? 축구였나요? 왜 밤에만 하나요? 낮에 하면 좋을 텐데 해서 문매를 맞았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뭐 좋습니다. 그렇죠. 예전만큼 관심이 안 가지죠. 좀 이제 슬픈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릉에서 이렇게 연습했던 선수들의 입장에서 보면 왜 국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좀 원망어린 목소리가 있을 것 같은데 워낙에 살기 힘들고 또 요즘에 문제거리들이 많잖아요. 특히 사드도 그렇고 세월호도 그렇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올림픽에 조금 이제 관심을 기울이기는 좀 힘들다. 지금 사는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스포츠에 그렇게 관심을 갖는 사람은 아니어서 그런가 보다 하는 길 하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기사 보고 막 신나하고 막 그럴 수만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슬퍼요. 조금 슬프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치도 잘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또 이것이 또 시대 흐름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재벌 총수들도 이번엔 참석률이 저조하다라는 기사가 또 실려 있더라고요. 하고 장사가 안 된다는 소리죠. 브라질 뭐 현지 사정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올림픽의 목적이 많이 훼손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너무 메달에 좀 집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 1등하든 2등하든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이 1등하고 2등한 거에 대해서 특히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 이제 군대 문제가 또 항상 깔려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시스템도 약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가대표도 참가한 것만으로도 일단 영예를 주고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배려를 해줘야 돼도 불구하고 금메달 받았을 때 뭐, 은메달 받았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등급을 나누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올림픽 정신하고도 맞는가? 이런 생각. 이건 결국 가치, 철학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금메달 몇 개 따고, 은메달 몇 개 따고, 동메달 몇 개 따는 게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선수들이 거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흘린 땀이 얼마인지 우리가 인정해주는 게, 인정할 수 있는 그 풍토를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외국 선수들 같은 경우는 뭐 택배 기사를 하다가 올림픽에 참전하는 사람도 있고, 원래 올림픽이라는 것은 프로들을 위한 축제가 아니거든요. 아마추어들의 그 스포츠 정신을 북돋아주기 위해 만들어진 게 올림픽 정신인데 지금의 올림픽 정신은 조금 훼손된 게 아닌가. 좀 그래서 마음이 좀 아파요. 좀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참 많죠. 아, 그런데 저 오늘 옷 스타일 좀 어때요? 저는 좀 깔끔하게 입고 싶어서 항상 이런 식으로 입는데, 어떤 분들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이제 나이 들어 보인 티 난다. 좀 캐주얼하게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 그래서 제가 진짜 언더드레스거든요, 진짜. 진짜 옷을 잘 못 입어요. 옷을 좀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아, 밖에 나갈 때도 그렇고, 정말, 정말 뭘 입어도 오태가 안 나니까, 아, 옷을 또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아, 머리가 아픕니다. 촌티 난다. 교수님 티 난다. 정말, 왜 좋은 옷을 너는 테러를 하느냐. 그 디자이너한테 너는 사과 방송해야 된다.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어찌 해야 될 바를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입는데, 조만간 이제 페이스북과 같이 연동해서 하고 싶은데, 안드로이드 편은 페이스북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애플폰으로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아, 돈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또 그렇죠. 옷이나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깔끔한 인사. 아, 지저분해 보이시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아, 그리고 또 사람이란 게 그 실험한 거 있어요. 예전에 EBS에서 똑같이 외국인인데 방송하시니까 본인만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된다. 그 계속 이야기하면 EBS에서 그 우리 시키면 중남미 쪽 필리핀이나 중남미가 아니라 중남미가 아니다. 중남미는 브라질을 말하는 거죠. 중앙아시아 쪽 이쪽 그러니까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이분들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던 게 있는데요. 그 이분들이 그냥 이제 평상시에 옷을 입고 길거리에서 사람들한테 길을 물어보는 단순히 길을 물어보는 걸 실험했는데 80% 이상이 다 거절을 했어요.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양복을 딱 빼입고 이제 다시 길거리에서 물어봤을 때는 사람들이 다 답을 해준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이 옷에 대한 또 그리고 외모에 대한 그런 판단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됐던 실험이었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30대 저 같은 사람을 이제 세워놓고 그냥 후줄그레한 이제 청바지에다가 티셔츠 입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와 이제 양복을 딱 말끔하게 입고 대기업 마크가 새긴 뭐 이렇게 명패를 이제 우리 그 흔히 말해서 출입증 카드 이걸 딱 메고 이렇게 사람들이 길을 물어봤을 때 그 호감도가 다르더라 이런 실험이 있어서 진짜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첫 이미지는 외모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과 현실은 조금 괴리가 있다라는 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하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 왁스나 젤을 좀 발라보는 게 어떠냐. 근데 저는 두상이 커서 두상이 그렇게 그러니까 또 계란형 같으신 분들은 이제 왁스나 이런 걸 발라도 좀 멋있어요. 멋있고 이제 괜찮은데 저는 바르면 전형적인 그 일본 니폰 스타일 있잖아요. 앞잡이 스타일. 아니면 그 뭔가 선동을 하시는 그런 시는 또 말도 빠르다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약간 또 이렇게 그 TV조선에 나오시는 그분 닮았다라는 이야기를 또 해주세요. 네, 그분. 예, 그 개그맨 김구라 씨도 두상이 크시죠. 그 컬투들도 두상이 크신데, 그런데 실제로 만나보면 그렇게 크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실제로 그분들이 이제, 그, 김구라 씨는 제가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컬투들은 실제로 본 적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이제 콘서트 한다, 이렇게 해서 대학가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할 때, 몇 년 전인가요? 4, 5년 전에 한번 뵌 것 같은데, 뭐 그냥 평범해요. 평범한데 이제 방송에서 이제 카메라가 비치니까 그리고 워낙 연예인들이 소두야. 그건 좀 난 비정상인 것 같아. 진짜 비정상인 것 같아. 어떻게 손바닥으로 얼굴이 가려지지? 어떻게 손바닥으로? 와, 그 CD 케이스로 얼굴이 가려지지? 그 일명 소두잖아요, 소두. 공유 이번에 영화 시사회 때 이제 봤는데 와 진짜 쬐끔하더만. 와, 그 키는 진짜 크신데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조그말 수가 있지?
우리 드라마에서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갑다 했는데, 그러니까 카메라에서 그렇죠. 저도 솔직히 말해서 소두인 게 왜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비쳤을 때는 일반인들의 카메라를 비치면요 좀 더 커 보이긴 해요. 그런데 얼굴이 작으신 분들을 이거 이런 표현하면 안 되는데, 얼굴이 작으신 분들을 이제 카메라 보면 딱 적정한 사이즈 이게 나오긴 해요. 나오긴 하고 좀 보기 좀 편하다 이런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그런데 너무 이제 일반인들한테도 강조가 되고, 너 대두야, 제가 대두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나는 그래서 평범하다. 이 머리 사이즈는 일반인들이 살고 있는 이 지상 세계에서는 평범한 사이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나한테 대두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나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있어요. 그분들이 쓰는 모자를 내가 쓰면 좀 꽉 낀다.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싶은데, 너무 그런데 머리 사이즈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거 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 그런데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긴 사람도 있고 저렇게 생긴 사람도 있어야 세상이 돌아가지. 다 조금 해봐. 그것도 꼴 보기 싫다 진짜. 덩치는 이만한데 얼굴 이렇게 조금 해봐요. 조금 해봐요. 그거 보기 싫어요. 그쵸? 그걸 왜 굳이 너는 대두고 중두고 소두고. 그러니까 무슨 그 뭐 한우 뭐 아니면 돼지 뭐 등심 찍듯이, 그 돼지 뭐 이게 등급 분류하듯이 그렇게 뭐 대두면, 그니까 대두들이 하나 하는 이야기 했잖아요. 사람은 나는 뇌가 크기 때문에 머리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상 뇌의 질량은 대두고 소두고 간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기본적인 이제 중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뇌의 질량이 좀 많으신 분도 있고 적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개인별의 특차지만 평균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뇌의 질량이 크다고 해서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질량이라는 게 결국 무게죠. 무게가 크다고 해서 뭐 또 그잖아요. 그 과학적인 어떤 증거가 나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뇌에 있는 그것을 90% 이상 쓰는 사람 없어요. 아인슈타인도 결국 얼마 안 썼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인간이 한평생 뇌의 용량을 쓰는 것이 거의 10%도 안 된대요. 10%도 안 되고. 그러니까 굳이 내가 크다고 해서 머리가 좋다? 내가 크다가 아니죠. 머리가 크다고 해서 머리가 좋다, 머리가 작다 해서 머리가 나쁘다, 이런 것도 결국은 편견인 것 같아. 그렇죠. 편가르기 하는 거 너무 꼴싸놨고,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나는 매스컴에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러 이제 좀 얼굴이 작은 연예인들을 선호하게, 또 그들을 또 그렇게 뽑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TV에서 좀 마르신 분들 실제로 이제 콘서트 갔을 때 보면은 나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 나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 여성분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그렇고 그래 좋아 보이지 않아. 그냥 뼈다귀 같아. 뼈다귀도 해골들 나가고 막 춤추는 것 같고 막 이러는 것 같아서 좀 안쓰럽기도 해요. 그분들 막 이제 다이어트, 그래 그 몸매에서도 다이어트를 한다는 거 보면은, 정말 사람한테 못할 짓 만든다. 외국인들 봐요. 그 외국인들 이제 유명한 연예인들 보면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그렇게 비쩍 마르고 막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없거든. 그렇게 없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아이돌 스타들이나 뭐 이런 연예인들한테, 그리고 또 이제 아이돌 스타뿐만 아니라 아이돌 스타한테, 그러니까 이제 기성 4, 50대 넘은 연예인들, 그러니까 또 중견 연예인들이라고 하는 분들도 그렇게 고생을 하시더라고.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아. 솔직히 우리가 송강호 씨는 그러지 않지만, 송강호 씨는 이제 평범한 체형이지만, 아니면 최민식 씨 이러신 분들도 평범한 체형이잖아요. 김윤식 씨도 그렇고. 그런 분들 연기력 보고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뜨려면 말라야 된다. 이런 거. 물론 설경구 씨는 좀 마르긴 했어. 설경구 씨는 좀 마르긴 했는데, 그 연령대에 비하면 뭐 정보석 씨나 이런데 같은 또래에 비해서는 마르시긴 했어. 그런데 나는 이것을 너무 강조하는 거는 좀 안 좋다. 안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냥 안쓰러워. 그냥 배우가 좀 연기에 좀 집중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이제 체급 뭐 올림픽 나갈 겁니까? 체급 뭐 누가 경기할 겁니까?
그리고 이제 뚱뚱하면 뭐 방송 못 나가고 드라마 못 나가고 하는 것들. 그러면서 이제 좀 약간 이제 또 이상한 메커니즘이 만들어진 게 먹방 방송들. 보면 요즘에 이제 인기 개그맨들에서 좀 이제 살집이 있으신 분들을 이제 해다가 이제 방송을 하잖아요. 보면 맛있게 먹는다 하면서 대리만족. 난 이것도 약간 정신적으로 이것을 좀 흘러가는 그게 조금은 의심스럽더라고. 네, 아타미의 추억님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그래도 어제보다는 좀 이제 방송에 많이 오시네요. 저는 5명만 있어도 좋겠어, 방송에.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이야기 해주시고, 이렇게 대화하는 게 참 좋은데, 어쩌다 보니까 이 대화하는 그 타이밍을 많이 놓쳤던 것 같아. 그러니까 본래 아프리카 방송의 취지를 시사 이야기 하면서 이런저런 토론이라니까 좀 무겁다. 그냥 수다. 이런 수다. 그러면서 좀 씹어도 보고, 욕도 해보고, 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라고 말도 해보고,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시사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다 보니까 압박감이 생겨버렸다고. 아, 이것도 다뤄야 되고, 이것도 다뤄야 된다, 이것도 다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다 놓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에서는 이제 하루에 매일같이 방송을 하니까 하루에 한두 가지만 하자. 그러면서 여러분과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자. 아오, 따자하오, 니하오, 따자하오, 니하오. 니치 팔로마 식사하셨습니까? 아, 중국어가 가능한 방송 여기까지. 여기까지. 만년필 좋아요. 그러면 업 좀 해줘요. 업 좀.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업 좀 해줘요. 그러고 그래서 이거 생각나니까 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오셨는데 제 방송에서 갑질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 빠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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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추천 대신에 이제 업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생각나니까 갑자기 생각나니까 또 썰을 좀 풀어보자면 제 방송에서 갑질을 하시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여기선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 없어요. 제가 그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데 왜 방송 뭐 이것도 해라 이것도 해라 뭐 이거 이야기 하시는데 뭐 시청자한테 이래도 되느냐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뭐 일부지만 뭐 어차피 제 방송 소수 방송이니까 좀 그러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후원을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저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후원을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방송이라는 거 제가 기본 깔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약자들의 이야기를 공중파에서 안 다루니까 특히 청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약자들의 그 목소리를 안 내주니까 제 마이크는 만민 공동의 마이크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좀 해주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원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없으실 때 제가 좀 시사 방송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제 방송의 모토였는데 되는데 너 만년필 너 나한테 왜 그러냐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아니다. 그렇죠. 제가 만년필 하나라는 그게 이 아이디를 했던 사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연이랄 게 뭐라면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예요. 그 저는 그 약간 막 화려하고 버라이어티한 것보다는 그 저녁 노을을 참 좋아하거든요. 저녁 노을. 그러니까 좀 날이 저물면서 불그스름한 톤의 이런 색깔들을 참 좋아해요. 좀 사람이 좀 쉬어가도 되겠다. 좀 뭔가 사람이 감성에 젖을 수 있겠다. 이런 식의 색을 좋아하는데 뷰티풀 마인드 영화 톤이 약간 그런 톤이에요. 황혼의 톤이에요. 막 석양이 하루에 열심히 살던 사람이 하루에 그냥 날이 저무는 그 석양 톤의 그 영화인데 그 영화의 주인공이 약간 오만을 떨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담당 교수가 그를 데리고 프리스턴 대학을 배경으로 했는데 이 대학 그 교수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일생 동안 업적을 쌓았던 한 교수한테 만년필을 각 그 교수들이 존경한다는 의미로 만년필 하나씩을 주고 가는 게 보여요. 거기서 이제 제가 착안을 했던 건데 요즘 사는 세상이 저는 어떤 업적을 이루신 것보다
하루하루 일상적인 사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많이 파괴되었다. 다시 그들의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서 일상적인 사는 사람들한테 존경의 표시를 우리는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만년필 하나씩을 주자라는 생각에서 만년필 하나라는 아이디를 만든 건데요. 그렇잖아요. 성주 시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인터뷰하셨더라고요. 저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커피숍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그 케이크 한 조각을 마시는 일상적인 삶을 살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 내가 이 광화문으로 나오고 서울역으로 나오고 성주 군청에 나와서 이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울컥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일상이 지금 어그러져 버린 거잖아요. 일상이. 그냥 오늘 반찬값이 뭔데? 이거 요즘 이거 너무 비싸다. 라면값 라면 하나 샀는데 뭐 하나 더 주더라. 뭐 우리 애기 곧 결혼하는데 와주라. 이런 게 우리 일상이었잖아요. 일상이었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나 오늘 뭐 투자 얼마 했는데 뭐 얼마 됐다. 뭐 이런 이야기 별로 안 하잖아요. 솔직히 일상적인 이야기에서 우리 조만간 이제 개 모임에서 돈 얼마씩 걷어서 더 해서 어디 한번 뭐 방콕이나 이런 데 한번 놀러 한번 가자. 필리핀 한번 돌아보자. 뭐 일본 한번 갔다 오자. 뭐 이런 게 5, 60대들, 그러니까 퇴직하신 분들의,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뻘의 일상적인 소재 아니겠어요? 뭐 30대는 뭐 마찬가지로 취업 이야기 하면서 아니면 부장 또 뒷담화도 또 까고 저 새끼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나한테만 일 시킨다고 카톡 좀 그만 보내라고 힘들다고 이런 게 우리 일상적인 이야기였잖아요. 아니면 20대들 나 공무원 시험 봐야 되는데 대기업 면접 졸라 짜증나 이런 게 우리 일상적인 이야기였는데 이것들이 다 뭉그러진 거야. 다 어느 순간 보니까 깃발 두르고 이거 하고 머리띠 무르고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그렇죠. 뒷담화 재밌죠. 제, 임금님 안 몰 때 임금님 수염도 뽑는다는데 그거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또 그 고단한 일상을 또 푸는 거고 뭐 TV 연예인들 어떻다 이렇게 하면서 뭐 가족들하고 뭐 술 한잔도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잔씩도 하고 뭐 돼지고기 좀 싸게 나왔으면 이제 삼겹살 해갖고 삼겹살 파티도 하고 맥주 한 잔 하고 뭐 치킨에 맥주 한 잔 하고 뭐 이런 게 우리 일상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상들이 이제 특별해져 버린 거야. 특별해져 버린 거야.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다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요즘에 조기 축구 하시는 분들도 별로 없어요. 조기 축구 하시는 분도 별로 없고 마트에 가면 그냥 꼭 필요한 생필품만 그냥 사는 거지 옛날같이 막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별로 없더라고요. 뭐 일단 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야 뭐 어제나 오늘나 뭐 별다른 말 없이 사시겠지만 일반적으로 평범하다고 말하는 우리 소시민들 그렇게 살기가 퍽퍽한가 봐요. 퍽퍽하고 또 그런 게 읽혀지니까 살겠다는 분들보단 죽고 싶다라는 분들만 이 아침에 이런 말씀 드리긴 좀 하지만 그렇게 힘들다 많이 피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은 거 보면 우리가 점점 절망의 사회로 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썰을 풀면서 이제 같이 토론을 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분들의 말할 자리도 잊어버렸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고작 그 개그맨 이제 방송인인 김재동 씨의 말에 우리가 환호를 해야 되는가? 당연한 논리였거든요. 김재동 씨의 말에 어떤 특별한 건 없었어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헌법, 사회교과서에서 침 안 흘리고 잠 안 자고 들으면 공부를 했으면 이기 욕심에 비롯되지 않았나? 그쵸? 이게 욕심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그쵸? 들었을 당연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저런 생활하면서 잊어버렸거나 이런 건데 당연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쵸? 색깔론이 붙고 종북몰이 붙고 그러면서 최근에 위안부의 그 선행 좋은 마음으로 기부한 유재석 씨에게도 종북몰이를 하더라고요. 또 색깔론이 입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런 사회에 살고 있구나. 이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인가? 아, 그러면 도대체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건가? 사드는 무조건 옹호를 해야 되는가? 그죠? 거짓말쟁이가 부자 되게 해준다. 아, 요즘 또 예전에 그 부자 되세요라고 광고를 했던 그 카드가 요즘에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고 청년들 위로해주는 메시지로 광고 캠페인을 바꿨다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자체도 굉장히 씁쓸해요. 씁쓸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 이제 시트콤에 더 이상 논스톱이 사라졌다. 그쵸? 나는 일단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카드 회사 자기 이미지 좋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본질은 그쵸? 나 그게 참 슬프더라. 일단은 남자색 여자색부터 해서 논스톱 해가지고 청춘 시트콤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시트콤이 더 이상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야. 청춘 시트콤이. 그 청춘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하이틴 드라마라 갖고 예전에 한참 90년대 유행했던 거 있잖아요. 근데 2000년대 넘어가면서 그런 시트콤이 점차점차 사라지고 2016년은 아예 없어. 만들 생각을 안 해버려. 항상 범죄, 느와르 장르. 느와르, 스릴러. 이게 느와르와 스릴러가 유행하는 그 세대, 그러니까 좀비물이 유행하는 게 결코 긍정적인 사회가 아니에요. 사람들 무엇인가 파괴하고 싶은 거거든요. 영화가 만들어지는 그 카타르시스라는 게요. 그 시대를 반영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공포가 유행하고 스릴러, 예를 들어서 살인하고 강도하고 범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잠재적인 그런 욕구들을 영화를 통해서 대신 투영하기도 하거든요. 그것들이 또 인기가 높잖아요. 보면은 아, 사람들이 그만큼 피폐해졌다. 이것도 하는 방증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계속 보면 웬만한 드라마들 보면 다 살인이에요. 살인이고 누구 등쳐먹는 이야기예요. 가볍고 발랄한 이야기가 더 이상 먹혀들지가 않는다. 왜? 사람들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 여유가 없는 거야. 영화도 그렇고 가면 간 로맨틱 이야기, 로맨틱 코미디 이런 거 더 이상 로맨스 이런 게 유행을 하지 않아요. 여유가 없으니까. 그걸 보고 하하호 웃기보다는 아 누구 죽인 거 보면서 그 죽였을 때 그 범죄자를 잡는 과정 그러면서 나타나는 폭력들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더 매력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부산행이 유행한 거 보면서 한편으로 좀 씁쓸하긴 해요. 일단 부산행 시사 과정에서 그 영화 개봉 과정에서도 유료 시사회를 해서 약간 이것들이 논란이 이런 것들이 약간 편파적이다라는 것도 보이긴 하지만 그 영화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네. 그렇죠. 인간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온 나라가 쑥대밭에 가정교육 실패.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논란이 많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는 일단은 어떻게 보면 좀비라는 것 자체도 부산행에서 그렇지만 학교 교육도 실패. 맞아요. 학교 교육 이야기 나오니까 또 생각나는 게 요즘 제도권 이탈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대략 절반 이상 그러니까 원래 그냥 취업이란다. 학교 취약 연령대가 이제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중고등학교 이탈자가 엄청나대요. 그러면서 이제 대안학교를 모색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이도저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 학교 밖의 아이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했던 게 이제 건강검진을 받게끔 청소년 센터와 연계해서 하게끔 이제 만들어주고 있는 시스템은 있는데 이게 보편적이진 않죠. 거기에 신청한 학생들에 한해서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센터에서 직접적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하게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능동적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이다 보다는 그 대상자가 와서 너 받고 싶으면 받아라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효율성이 있을지는 저는 솔직히 장담은 못하겠다. 지금의 정부 시스템이 약간 그런 식이에요. 특히 이번에 서울시하고 논란이 됐던 청년 수당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렇죠. 친일 매국노를 살려준,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 거죠. 그게 이번에 또 이제 안중근 의사의 순국 장소를 놓고 대통령의 실수가 있었다, 발언에 실수가 있었다는데, 저는 이제 대통령 발언 실수는 이제 더 이상 논란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워낙에 많아야지, 워낙에. 그 소라과자 이야기부터 해서 고춧가루 이야기, 뭐 그 전부터 있었던, 이제 재미도 없어. 재미도 없어요, 재미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서민들이 사는 세계하고는 딴 세계에 살면서 우주하고 통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대체적으로 KT, 뭐 SK, 뭐 LG 이렇게 통신망을 쓰지만, 그분은 이제 다른 채널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른 채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세계를 가지고 계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만인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가 아니다, 누군가 악성 코드를 거기다 뽑아놨구나, 빨리 알약을 주고 싶어요. 알약을 좀 줘서 치유하게끔, 그 트로이 목마를 치유하는 게 지금은 급선무가 아닌가. 그래서 온 국민이 소화할 수 있는 그 채널을 빨리 해서 가져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아타미의 추억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역사 바로 세우기 아니겠어요? 국정 교과서도 그러고요. 근데 얼마 전에 유시민 어떻게 말씀해야 돼요? 유시민 어떻게 호칭을 붙여야 될지 모르는데, 그냥 저는 진보 논객이라 할게요. 유시민 진보 논객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 예전에 뭐 열린우리당 뭐 사건을 일단 떠나서 그냥 이 사람의 그냥 한 개인으로서 이런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국정교과서 우리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왜? 학교 현장에서 얼마든지 이거 가지고 그 토론을 붙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돼 있는데, 교과서에 이렇게 돼 있는데 너희들 한번 토론해보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책을 쓰시는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필을 하면 된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역사 교과서가 아니고, 이 역사 교과서를 쓰고 있는 역사 교과서에 국정화 교과서를 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캐물어야 된다. 왜 이승만이 건국이 돼야 되고,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말을 하고 있고, 박정희를 미화하고, 전두환을 칭찬하고, 이게 과연 맞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피해를 당했던 수백 명의 국민들을 매도하고, 이게 과연 맞느냐?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그것을 역사 세우기라고 말하고 있는 이 논리가 맞느냐? 이 근본을 한번 따져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국정교과서가 집필되네, 집필 안 되네, 이걸만 포커스가 맞춰 있다. 이제 이미 찬반의 문제를 떠났다. 그러면 그 다음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게 유시민 그 진보 농객의 논지였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감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이미 지켜버렸으면 그 다음 플랫폼을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 항상 그래요. 항상 그 현상만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사드 문제도 같은 맥락으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 사드 맥락도 사드를 찬성하냐 반대하냐는 이제 논리는 끝나버렸어요. 사실상 끝났어요. 그러면 그래서 찬성하냐 반대하냐가 아니라, 이제 찬성 반대 의견을 떠나서 이 사드가 과연 당신들의 말한 논리가 맞느냐, 국민에게 안전하냐, 찬성 반대, 난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게 끊었다. 그러면 이것은 국회의원이 이제 비준을 거쳐버리다. 그리고 우리는 청와대와 말 못하니까 백악관에 이야기했다. 이 전략은 저는 이제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친일 매국노 청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거 사법부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특정 법에 대해서는 소급표가 적용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과거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 법을 적용하는 게 소급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소급표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역사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계속해서 죄를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독일 같은 경우에 90세 할아버지도 세우잖아요. 그잖아요. 그게 맞다. 그게 역사를 바로 세우는 건다. 정권을 잡는 순간 가장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런데 결국엔 핵심은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노무현 정부 때, 뭐 비판하시는 분들은 비판하시겠지만, 노무현 정부 때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선거 자금.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선거에 나가서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될 수 있게끔 일단 미라는 쌓아주시는 거는 사실이니까 예전같이 관권 정치라 해가지고 엄청난 돈이 들어야만 선거에 성공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지 않았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미라를 쌓아놓은 것은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이 돼야만 역사 바로서기 성공을 해요. 지금같이 돈이 많이 드는 선거가 돼버리잖아요. 무조건적으로 기업에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기업을 성공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결국은 친일의 역사를 썼던 사람들이 기업을 성공했거든. 우리나라 역사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국 자금을 대기 때문에 자신의 신념이 어떻든 간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피력해 줄 수밖에 없게끔 돼 있는 시스템인 거예요. 결국은 그것부터 뿌리를 뽑아야 돼요. 돈 안 들고 선거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저는 지금의 자치단체부터 해서 공탁금 제도 있잖아요. 이것도 뜯어 고쳐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선거가요. 그 5억인가요? 5억이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 의장 그 하려면은 그 쉽게 말하면 군의원, 시의원 하려면은 200만 원인가 공탁금을 걸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뭐 그러면서 선거율 얼마 하면은 뭐 돌려주기도 하고 안 돌려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공탁금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판례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여소야대 난립을 막기 위해서 그렇다. 근데 이 난립이란 표현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민주주의에서는 여러 명의 사람이 나오는 게 맞아요. 여러 명의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 선택하게끔 하는 게 맞아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난립이라고 이제 대법원 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전 이것도 한번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만 선거에 나오다 보니까 우리 이번에 기초시위원장 돈 선거다 했고 나오는데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된 거예요. 또 그리고 여기에 또 묘한 프레임을 또 걸든마.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야당에서 그랬다면 야당 프레임 반드시 걸어요. 근데 새누리당에서 그러니까 그 개인으로 그냥 한정해버리더만 뉴스를. 아 이렇게 걸더라고요. 친일 척결만 제대로 하면 그렇죠. 갑자기 또 흥분하니까 배가 살살 고파지면서 이거는 진짜 아이고. 잠깐만요. 저 이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또 인맥들한테 방송하고 있다. 뭐 이걸 좀 알려줘야 되겠어요. 어허. 방송 홍보. 아타미의 추억님은 무슨 일 하세요? 그쵸. 처칠이 나치 부역자들을 처단하면서 하던 말, 이들을 처단해야 또다시 프랑스가 남의 손에 또다시 넘어가더라고 나라를 배반하는 놈들이 나오잖아. 그쵸. 그게 바로 역사 바로 세우기니까. 준비생 58403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준비생 58403님. 이게 제가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여서 조금 읽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눈 시력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사람들이 오면 좋더라. 혼자 떠들지 않아도 되니까. 샘내는 게으름뱅이. 저도 그렇습니다. 원래 그런데 그게 좋지 않아요? 비가 오면 비가 온갑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분갑다. 오늘도 하루가 같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맛이 활기찬 건 아닌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황혼이 좋다는 게 저는 그런 게 좋거든요. 하루 그냥 스산하게 해가지고 나뭇잎이 떨리는 거 보면서 저 원래 제가 꿈꾸는 게 시인이었어요.
그 문창과를 나온 것도 그거 결국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중고등학교 때 시를 써서 이제 그렇게 대학을 간 거였는데 좀 그렇게 평상시에 그러니까 만만디 인생이에요. 중국처럼 만만디 인생.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하면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하면서 하는 사람이 저였는데 어느 순간 아주 전사가 돼가지고 지금 진짜 그런 사람이 싫거든요 솔직히. 진짜 저도 게을러요. 진짜 게을른데 아 그런데 그런 삶이 싫은데 그래도 불구하고 안녕하세요. 예, 준비생 58404님 반갑습니다. 작년에 19살 때 검정고시 말하는 거죠. 중고등학교 교사 되는 사범대 합격했는데 학과가 안 맞아서 다시 스무 때 사범대를 간대. 똑같은 학교에 다른 학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국어과를 지었는데 이게 맞지 않아서 뭐 사회과로 간다 뭐 이런 소린 거죠. 제가 그 도중에 공무원도 되려고 빨리 공무원 했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 사범대 원서 쓰고 작년에 합격했는 곳을 뭔 소리야. 선생님이 되면 공무원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임용고시 요새 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뭐 여하튼 간에 작년에 합격했던 곳을 다음 달에 사범대 원서 쓰는 곳에 작년에 합격했던 곳을 근데 교원 자격증을 가지면 임용고시 합격 안 하고도 교원 자격증을 가지면 써먹을 때는 많아요. 대학교 사범대 10월달에 합격하고 내년 1월에 국가직 원서 쓰고 4월달에 보려고 하는데 학교 다니게 된다면 나름 이게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어쨌다고. 보통 국가직은 1월인가? 2월달 아니에요? 2월달에 하고 4월달에 국가직 구급은 시험 보잖아요. 1월인가? 1월에 원서 접수인가? 2월달이었던 것 같은데? 2월달에 하고 6월달에 7급, 6월달에 원서 모집하고 7, 8월달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튼간에 뭐 제 친구가 너무 앞만 말고 길게 보라는데 그냥 대학교 다니고 졸업하고 치는 게 나아요. 아 친구가 그런 말씀을 해줬다. 그렇구나. 자 제가 이거 물어볼게요. 본인 지금 행복하세요? 뭔가 막 압박감에 시달리진 않으세요? 이 문제를 떠나서 본질적으로 본인이 이걸 몇 월 달에 뭐 하고 몇 월 달에 뭐 하고 이렇게 세워놓고 미래에 대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기는 하지만 본인 지금 행복하세요? 나는 본질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압박감이 꽤 있고 불안하고 그게 심하면 뭐가 오냐면요 공황장애 와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한 4년 동안 공무원 준비를 했어요. 공무원 준비를 하면서 이제 방향을 이제 이쪽으로 틀었던 건데 부모님은 대학교 다시 가라 하고 부모님 입장에서 그럴 거야 아마. 자 근데 이제 주변 이야기는 일단은 델리트. 주변 이야기는 델리트 삭제하고 후 본인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하세요. 20살 넘었으면 결국 자신의 삶은 자신이 개척하는 겁니다. 남들이 깔아놓은 장기판에 내가 말이 될 필요는 없어요. 자, 이 생각을 가지고 일단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일까? 내가 사범학교를 왜 갔을까? 그런데 이제 안정적인 수입에서 공무원도 해야 될 것 같고 하니까 공무원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공무원 하려니까 또 공무원 두통서가 다 이렇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했다 했잖아요. 다 이렇잖아요. 이 정도 두께잖아요. 이 정도 두께. 이런 거 기출 문제집 이게 한두 권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7급 같은 경우 7권이고 저도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었으니까 그 속마음이 뭔지 알아요. 대학교를 가는 안 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뭐 20살이면 20살, 21살이면 21살, 뭐 남자면 군대를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뭐 여자면 또 다른 이야기가 있겠지만, 내가 오늘 살 때, 내가 오늘 살 때 몇 번을 웃으세요? 예를 들어서 예능 프로그램 하나 보더라도 내가 마음 편하게 웃으세요?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나는 지금 계획을 세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먹고 사는 문제는요. 그래 꼭 안정적이다 이 프레임에 갇혀서 말 잊지 말고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무엇인가를 의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생각해 봤을 때는 얼마든지 만들어져요. 아 결혼도 하고 뭐 남들처럼 뭐 이렇게 살려면은 아 그래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되지 그런 거 만만한 게 이제 공무원인 것 같고 또 선생님일 것 같고 우리가 또 사람들이 우러러 보니까 그런데 거기보다는 일단은 내가 사는 삶이 뭘까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이게 옳고 그른 거의 문제가 아니라 속 시원하게 그런 이야기 한다 보는데 저도 그런 삶을 거쳐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압박감이 너무 심하니까 쉽게 말하면 공황장애 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계속 헛구역질 나와버려. 계속 헛구역질 나면서 아 미쳐버리겠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삶을 몇 해 동안 살아보니까 저는 제 삶을 좀 찾아보고 싶더라고요. 이게 진짜 행복한 건가? 이게 사는 사람인 거 맞는가? 그러면서 저는 이제 사회 공부를 시작한 거거든요. 사회 공부라는 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사회, 그러니까 이렇게 막 행정법 공부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가?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빠진 거고 58403님도 나는 좀 이런 식의 접근도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대안이 없으니까 여기에 매달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대안이 없으니까 남들 내 주변에서 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뭐 하고 하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보였기 때문에 친구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결정을 짓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니까 부모님은 일단 대학이라도 졸업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학원 강사요. 꼭 사범대 안 나와도 돼요. 학원 강사 사범대 안 나오고 대학 졸업장만 있으면 학원 강사는 다 해요. 학원 강사 다 해요. 근데 학원 강사 기본적으로 학원 강사 살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라도 한번 해보셨어요? 학원 강사 보스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150? 그리고 시험 기간 되면 말려요. 말려요. 모든 직업엔 다 어려운 게 다 있어요. 그 학원장의 또 원장 기호에 따라서 사람 대접 못 받는 데도 많고. 그 아이들과 상대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또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만만하게 계획을 세워도 안 되고. 나는 일단 계획을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584403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지 말고 지금 내가 오늘 할 일이 무엇인지만을 좀 생각하고 그것만 착실하게 하면 좋겠어요.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하면 결국 결론은 아무것도 못해요. 큰 그림을 그리되 내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되 항상 나의 존재 가치, 나의 가치, 나는 지금 뭘까? 나는 지금 웃을 수 있는가? 이거부터 일단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584037은 달려가시는 분들을 제 주변에 너무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 우울증에 빠지셨어요. 우울증에 빠지시고 나중에는 자포자기가 돼버리더라고. 서른 살 넘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20대 때 이것이 성공하면 좋은데 성공이 안 됐을 경우에는 항상 사람들이 나락으로 빠져버려. 그리고 회복이 안 돼.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려. 어,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 귀중한 인재들인데. 그리고 저는 일단은 부모님 말씀에 조금 그래도 일단 그 만약에 새로운 걸 하고 싶다면 3학년, 4학년 때 해도 늦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일단 대학을 가시고 만약에 그 과가 적성이 안 맞다면 복수 전공을 하세요. 그 과로 아예 전향을 해서 뭐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다시 치러서 들어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복수 전공을 하세요. 그냥 복수 전공.
공무원 되고 안 되고 그리고 임용고시도 요즘엔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그거에 너무 목매달지 말고 저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 그 물론 뭐 공무원 준비를 해도 좋아요. 공무원 준비를 뭐 하는 건 뭐 문제 없죠.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다른 대안들